자, 박구현 교수님과 함께 이 선거 의미 혹은 되짚어볼 포인트 또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선거가 끝나면 저는 보통 쓰러지는데 왜냐하면은 다 쏟아부어가지고 개표를 하면 그때는 이제 저는 난 할 거 다 했고 내가 이 결과를 바꿀 수도 없는데 뭐. 근데 이제 어젯밤에 내가 안 쓰러지는 거야. 안 쓰러지는 거야. 네. 내가 왜 안 쓰러지지? 내가 물리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할 바를 못한 바가 있나? 그건 없어요. 시간은 충분히 투입하고 그리고 방송도 그렇게 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는 거의 다 했어요. 되돌아보니까 어젯밤에. 근데 왜 내가 지금 힘이 남아있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다 안 썼어요. 마음을 다 못 썼어. 마음이 남았어. 그러니까 다 소진하지 않은 거죠. 마음을 다 못 쓴 선거네 이번에. 첫 번째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마음을 못 썼다. 왜 마음을 못 썼을까? 그 얘기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 선거 또는 담론에 최전선에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좀 나름대로 늦게까지 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부어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 여기. 근데 못 온다고 했더니 다리 꿇고라도 오라고 지금 잠깐 그래가지고 왔는데 네. 어준 씨의 말을 제가 조금 어렵게 풀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의 교차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교차로에서 대개는 사람들은 이성과 이성, 전략과 전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붙어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거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선거는 감정과 감정, 그렇죠. 거기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감정이 저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민주 진보 진영은 항상 또는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로스, 즉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신나해하고 그런 에로스적 감정이 있고 누군가를 응징하고 혐오하는 타나토스적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거는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이 에로스적 감정으로 왜냐하면 저쪽은 타나토스로 뭉쳤거든요. 제가 누차례 걸쳐 말했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년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됐냐. 저쪽이 뭉치지 못했어요. 타나토스도 없고 에로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에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뭉쳐서 싸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 저쪽은 타나토스로 결집이 됐어요. 증오와 혐오, 갈등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뭉쳤다. 탄핵도 복수하고 싶고 네. 대선 진 것도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은 것으로 그런 감정으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타나토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로스로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로스가 없이 타나토스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붓지 그렇죠. 선거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흩어졌어요. 조지 카차프스키가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에로스 효과라고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에로스 효과를 발휘해 선거를 이겼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쪽 같이 강력하지도 않은 타나토스. 좀 찜찜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응징 투표를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쾌하게 마음을 말하지 못해요. 마음이 흩어진 결과가 이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입니다. 우리와 저들 사이의 전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전선 또 다른 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쓸 수가 전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원래 선거 때는 저쪽이 직결하면 이쪽도 직결하고 예. 그게 역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 여론조사가 좁혀지면 저쪽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도 이쪽도 결집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쪽은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모이지 못한 거지. 조회찬 전 의원의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뭐 당연한 그렇죠.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결도 있고 또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전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건 항상 있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결이 무엇까지 침범하면 안 되냐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논쟁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평택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마지막에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가고 있어? 우리가 승리하면 그래 우리가 꿈꾸는 무엇이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큰 대결이 있겠구나.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민주당이 대전쟁이 있겠구나. 그때 나는 어디 쪽에 서야지? 저 사람 누구 어느 쪽에 있지? 이런 식으로 선거를 대한 거잖아요. 선거를 대하고 싶어서 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판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됐다. 제 생각하기에는
평택 선거나 전북 선거는 전체적인 지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선거는 수도권 부산 선거인데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못하게 만든 거죠. 만들어 버렸어요. 잘 몰랐는데 어제 이제 박시영 TV 가서 제가 개표 방송 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는 댓글을 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조국 평택만 얘기해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뺏긴 거지 거기다. 엉뚱한 데 뺏긴 거예요. 제가 사전투표로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저는 항상 하는데 사전투표장에 가보면 어떤 지금까지 최근 선거들은 가보면 저는 학교에 사전투표장이 있어요. 가보면은 친구들이 막 이게 인증샷을 많이 찍더라고 옛날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눈빛을 그렇지. 적극적으로 마주쳐요. 흐뭇한 눈빛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하러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예. 그냥 일한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을 쓰지 못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신바람이 없었던 거죠. 신바람이 안 나는 거지. 내가 상대를 꼭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 투표하고 싶어 죽겠어. 왜냐면 투표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그리고 신나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반면 반대편은 우리를 뭔가 응징해야 되겠다.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예. 그리고 지지율 높다고 하고 거기는 마음이 막판에 모여갔던 거고 여기는 마음이 흩어져 있던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차잖아요. 1년 차에 대한 이 지금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랬다고 그러면 엄청난 승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룩한 성과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하죠. 그럼 불일치한 것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겠죠. 다시 어떻게 원팀이 될지 예. 머리를 큰 맞대고 과제입니다, 그게. 큰 과제고. 민주 진보 진영 저는 민주당만 해당되지 않고 민주 진보 진영이 사실은 각자 도생하듯이 이거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뭔가 연대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울산이 제가 그랬죠. 울산에서 마지막에 진보당이 양보를 안 했다. 그러면 엄청난 부울경 전부 다 그나마 거기가 잘 막아져서 네네. 뭐 제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서로 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